자, 다음은 군집 분석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실 텐데요. 군집 분석의 유형은 크게 계층적 군집화와 비계층적 군집화가 있어요. 자, 그럼 계층적 군집화를 먼저 볼 텐데요. 여러 개의 군집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혹은 거리가 가까운 군집 두 개를 선택하여 하나로 합치면서 군집 개수를 줄여가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응집형. 분리하면서 군집을 정의하는 방법을 우리는 분리형이라고 하고 응집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때 거리를 대한 척도가 있어요.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요 내용도 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계층적 군집의 거리를 재는 방법, 여기 단일 연결법, 완전 연결법, 그리고 평균 연결법, 그리고 중심 연결법, 와드 연결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최단 연결법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군집의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는 거고요. 완전 연결법은 가장 먼 데이터. 자, 평균 연결법은 뭘까요? 모든 데이터의 거리의 평균을 구해서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는 평균 연결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심 연결법은 아까 완전 연결법과 유사하게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재는 방법을 우리는 중심 연결법이라고 하고요. 자, 와드 연결법은 군집 내 편차들의 제곱합을 고려해서 이제 군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건 거리를 재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각각에 대해서 시각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덴드로그램이라는 걸 써요. 자, 그래서 가까운 두 데이터 혹은 두 데이터와 군집을 묶어가면서 군집을 이뤄나는 과정.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이렇게 지금 하나를 묶었잖아요. 그럼 가까우니까 묶었을 거잖아요. 그 거리를 어떻게 앞에서 봤던 와드라든지 평균, 완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계층적 군집화에서 일반적으로 각 데이터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거리를 측정을 하죠. 그럼 가장 가까운 놈끼리 군집을 먼저 묶어요. 자, 그래서 군집 1, 2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군집 1과 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묶어요. 군집 4이 만들어졌고요. 군집 2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군집 4가 만들어졌고, 두 가지 군집을 묶어서 군집 5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표현해 봤더니 어떻습니까? 아, 지금 군집 2개로 만들었을 때 가장 유사성이 있어 보여 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덴드로그램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 더 높게 해서 군집을 구성할수록 군집 수는 작아지죠. 유사성 수준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밑으로, 즉 아래 군집 밑으로 가면서 커팅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유사성은 수준은 더 높지만 최종 군집 수는 많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계층적 군집입니다. 자, 비계층적 군집은 정의부터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군집수를 정한 상태에서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개체를 하나씩 포함해가는 군집 방법이에요. 즉 군집수를 알려주는 줘서 그 군집수만큼 데이터를 할당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비계층적 군집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K 프로타입, 분포, 밀도, 그래프 기반의 비계층적 군집화가 있고요. 저 이쪽에 있는 프로타입 기반에서 K 중심 군집이라는 게 있죠. 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계층적 군집에서 프로타입은 뭐냐? 미리 정해놓은 각 군집의 프로타입의 각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가지고 군집을 형성하는 기법. 자, 그래서 여기 K평균, K민즈라는 알고리즘이 있었었죠. 자, 분포 기반. 각 데이터가 혼합 분포 중 어느 모델로 나왔을 확률이 높은지에 따라 군집 형성하는 방법을 우리 분포 기반이라고 하고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밀도 기반. 동일 군집에 속하는 데이터는 서로 근접하게 분포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군집을 하는 기법인데, 오늘 밀도 기반이라고 하고 DB스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 기반 알고리즘. 신경망 기술을 활용하여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이론으로 정렬하고 지도의 형태를 형상화해서 군집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코넷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SOM이라고도 합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평균 군집화인데요. N개의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거리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군집인데요. 자, 이거는 중심점, K 수에 따른 중심점을 정하게 돼요. 그럼 여기 중심점을 정했어요. 그럼 이 중심점을 두 개 이렇게 정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동해가면서 각 데이터의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그 값이 어떻게 돼요? 평균값이 작게 되는 형태의 군집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고 최초 중심값 랜덤하게 선택해서 군집을 할당해서 그 값을 계산해보고 중심점을 다시 이동해가면서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중심점을 이동하면서 계산하면서 최적의 군집, 즉 그러면서 이 평균값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작아지지 않은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군집을
생성했다라고 하고 연산을 멈추는 방법이 K평균 군집 알고리즘입니다. 자, 근데 K평균 군집 알고리즘과 우리가 개념적으로 비교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다?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KNN이라는 건데요. 자, KNN은 얘는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레이지 러닝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요. 왜 레이지 러닝이라고 하냐?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이 주어진 데이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지 러닝이라는 기법의 특징이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사전 모델링 없이 요게 레이지 러닝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대표적인 군집 알고리즘은 K민즈, 대표적인 분류 알고리즘은 KNN. 이렇게 두 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자, 얘도 거리를 재요. 여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가까운 K개만큼의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K개의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따라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로 분류를 하게 돼요. 보시면 세 개가 어떻게 돼 있어? 다 초록색이죠. 그래서 나도 초록색 할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을 봐볼게요. 자, 여기 요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는데 어때요? 회색이죠? 근데 가장 가까운 세 개 데이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개가 뭐예요? 회색이야. 그럼 나도 회색 할래. 자, 요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뭐다? KNN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음은 K-메도이즈, 즉 K-중앙개체 군집 알고리즘입니다. 자, 어때요? K-민즈는 어땠습니까? 특정 위치를 가지고 돌아다녔잖아요. 얘는 데이터 위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만큼을 중심으로 다 계산이 발생해요. 연산량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정의는 군집에서 객체들의 평균값을 취하는 대신에 군집에서 가장 중심인 데이터를 메도이즈를 사용하여 N개의 객체 중에서 K개의 군집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머지 동작하는 거는 K민즈와 유사해요. 자, 다음은 EM 알고리즘. 자, 뭐예요? 얘는 분포 기반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에 의존하는 확률 모델에서 최대 가능도나 최대 사후 확률을 갖는 매개 변수를 찾는 반복적 알고리즘입니다. 자, 요거는 먼저 K개를 군집수를 결정을 해놓고 각 데이터와 군집의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군집 K가 두 개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데이터가 여기 A1, B1이라고 칩시다. 이거는 A 데이터이고요. 자, A 데이터가 A1 군집과 B1 군집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구한다고요? 최대 가능도나 최대 사후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구하게 됩니다. 자, 그때 확률을 구했었더니 여기가 0.7이고 여기가 0.3이야. 그럼 나는 어디? 네, A1 군집에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또 장점이 있어. 근데 이게 0.7이 아니라 만약에 0.3이라고 칩시다. 두 군집에 다 0.3 확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둘 다 할당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분포 기반의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자, 절차 먼저 expectation 스텝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maximization 스텝을 가져가서 확률값을 재계산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 가능도 로그 값으로 구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네, 확률을 구해서 그 군집에 할당시키는데 그 값이 포화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스텝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 다음은 밀도 기반 DB-스캔입니다. DB-스캔. 어느 점을 기준으로 반경 X 내의 점이 N개 이상이면 하나의 군집으로 인식하는 방법인데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에서 엡실론만큼에 대해서 원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치, 얘는 3이야. 3개가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얘는 코어라고 하고요. 근데 원을 만들어서 봤더니 얘가 원래 2개였는데 1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노이즈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n이 3 차 있는 데이터가 존재를 했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의 군집으로 보면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데이터셋에 효과가 있냐면은 밀도 기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데이터셋, 즉 교재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반달 모양의 데이터셋 모양의 이제 데이터셋에 좀 더 군집을 잘해주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도 명확하게 교재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서 의미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예요? 그래프 기반의 자기조직화 지도. 아까 제가 코어넷맵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자기조직화 지도라는 알고리즘이에요. 대뇌피질의 시각피질의 학습 과정을 모델한 인공신경망으로 자율학습에 의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면 비지도
학습이란 뜻이에요. 군집은 기본적으로 다 비지도 학습이죠. 자, 이거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 앞에 있는 사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껌뻑껌뻑이지만 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활성화되죠. 아, 자,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은 흐려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쫙 초점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럼 이게 주변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눈에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긴 세포에서 사물이 딱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형태를 이용을 한다? 경쟁뇌예요. 경쟁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되는 세포에게 승을 준다. 승자를 만들어준다. 자, 그러면서 우리 출력 신호는 이거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뭐다? 네, 코어넷맵 자기조직화 지도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에 어떻게 그룹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